계속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좀 주저가 좀 막 튀어요. 그래도 제가 네. 가볼게요. 네,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스킬링 받아도 되냐는 질문 직접 찝으셨어요. 아, 네. 뭘 그걸 또 알려줘. 답변 한번 찝으셨어요. 네. 이제 아스피린을 네. 이제 먹게 되시면은 이제 어쨌든 출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주치 치과 선생님한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출혈이 조금 안 멈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하고 항상 상의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신생아 양치. 네.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거주손수 같은 데서 이만 네, 닦아주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치과 원장님의 입장에서 네, 네. 아이들의 양치는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정석이다. 한번 설명 한번. 아까 이제 그 거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제 혹시 이제 사회자분께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네. 이가 없을 수 있고 앞니가 날 수 있고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가 없는 상황이죠. 맞죠. 네. 그 상황에서는 보통 거즈이불로 입안을 닦아줬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잘하고 있는.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일단 아빠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찬 물수건보다는 네. 이제 약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이제 꺼지를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혀도 좀 닦아주시면 좋고요. 혀를. 네. 그러다가 물려요. 네.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잇몸 마사지 하고 이제 네. 혀 쪽도 이렇게 살살살 너무 깊게까지 넣지 마시고요. 살살살 닦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좀 가볼게요. 지금 질문을 보니까 이앓이 이야기 나왔어요. 이앓이. 네, 이앓이 맞습니다. 이앓이 할 때는 이게 좀 잘 닦아주면 이앓이에 좀 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사지 하듯이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너무 거친 거즈 말고요. 조금 부드러운 거즈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 뭐 여기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럼 치약은 과연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좀 말씀드리면 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정제, 계면활성제, 천연 계면활성제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마치 세탁과 같이 네. 이를 닦아주는데 조금 편하게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건데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무불소 치약, 그 다음에 이제 저불소 치약,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 정도 농도의 이제 불소 치약.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치과의사 협회도 그렇고 미국 치과의사 협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라도 불소 치약을 권해줍니다. 불소 치약을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불소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한 단어인데 솔직히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만 해요. 이 단어가 불소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제가 이번에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가 6살이고 첫째가 8살이거든요. 근데 치약을 고르려고 하니까 저불소, 불소, 무불소 막 적어놨는데 못 고르겠더라고요. 제가 잠깐 우선은 불소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셨군요. 네. 좀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네. 불소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기본 원소죠. F라고 써있는 게 불소인데 이제 이게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이제 천연물로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래서 불소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농도가 많아지면 이거 자체가 이런 말씀 쓰면은 또 이게 또 난리가 날까 그래도 싶긴 좀 한데 막 찔러주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불소가 독극물이 될 수 있다. 많으면 농도가 많으면.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양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뭐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이제 불소에 수돗물에 이제 불소를 첨가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소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에도 이제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이제 불소인데 이제 그것을 치약에 이제 예방 목적으로 충치 예방 목적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불소로 쓰는 거는 아이가 삼킬까봐 안 쓰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치약은 아까 제가 윤활 개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강 점막은 다른 피부 기관에 비해서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흡수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치과 의사 관점에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저도 한 가정의 아비니까 관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연령이나 이렇게 이제 나누기는 좀 쉽지 않고요. 삼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삼키는 걸 기준으로 애들이 뭐 이게 손가락만 넣더라도 쪽쪽 빨잖아요. 그쵸. 그런데 고불소, 무불소, 저불소 불안하시죠? 걱정되시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무불소 치약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잘 모르는 아이에게 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천연 제품들을 좀 이용해서 조금은 내가 이제 어린아이들 모르지만 이제 처음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 기억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구강 관리하는 거 괜찮네. 아빠의 따뜻한 손이 들어오네. 치약 향기도 좋아. 이걸로 써야 되겠어.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사심을 좀 넣어서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이제 사심이 좀 들어갔는데 제가 요번에 치약을 골라야 되는데 저희 집에 아이는 6살짜리가 있고 8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3세부터 뭐 0부터 한 뭐 신생아 때 3살까지 한 5, 6살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잘려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맞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아이를 위해서 치약을 2개를 놓고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대충 중간을 잡으면 되는 건지. 그쵸. 이게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불소, 무불소 적혀 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기간이 나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가이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크게 3가지, 그러니까 무불소, 저불소, 고불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눠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개를 놓고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뭐 필요에 따라서 3개를 놓고 쓰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키느냐 삼키지 않느냐. 삼키지 않느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불소, 저불소, 그 다음에 이제 고불소. 뭐 1000ppm 정도 이상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더 넘어가진 않아도 되시고요. 이제 그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대신에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릴 때 이런 말 들어요. 요즘엔 치약이 바뀌어서 삼켜도 돼라는 말은 아닌 거네요. 어른들이 쓰는 치약. 어른들이 쓰는 치약에서도 이제 천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삼켜도 되는 치약이 있을 수 있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부러 막 식사처럼 간식처럼 할 건 아니니까 이제 말씀 좋게 잘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성분이 적절한 성분이 좋은 그런 치약들을 사용하시면 글쎄요 뭐 그 정도 삼키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치는 지금 제가 놓친 거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양치는 하루에 몇 회 해야 되나? 먹고 나면 바로바로 해야 되나? 요 질문이 있었네요. 네, 신생아 아이 성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유를 먹을 때도 양치를 분유 먹고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왜 생기느냐가 이제 조금 중요하겠죠. 이제 그걸 알면 이제 사실은 어떤 원칙을 정하더라도 잊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뭔가 입에 들어가고 이제 저류가 되게 이제 거기에 이제 머금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치아가 있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플라그라고 그러잖아요. 치태 같은 것들 이제 치아에도 생기고 잇몸에도 이렇게 이제 혀에도 이렇게 치태, 설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끼게 되면 또 냄새도 나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뭐 우유를 먹든 뭐 이제 이가 나서 식사를 하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333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다만 우유를 너무 자주 먹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죠. 계속 먹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사랑으로 자주 하시면 좋죠. 무조건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젖병에 이제 우유를 넣고 이제 먹은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뭐 정수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조금 이제 헹구질 못하니까 헹구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거를 좀 준다든가 뭐 이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위에 치약으로 가다 보니까 질문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구강 티슈 많이 물어보시네요. 네네네. 구강 티슈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아까 꺼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꺼즈를 대신해서 이제 구강 티슈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너무 차게 말고
그리고 이제 성분 보셔서 이제 티슈에도 어쨌든 글쎄요 이제 화학적인 물질이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일정 정도 치과 의사로서의 원칙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가지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다음에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꺼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꺼지를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꺼지 대신 사용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제 녹아 있는 그 액체 그것이 조금은 더 천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죠. 아이들한테 이게 자꾸 제 사심이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저도 솔직히 칫솔질을 해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입도 안 벌리죠. 그 다음에 기껏 넣으면 물고 있어요. 칫솔을? 네. 칫솔을? 네. 그러니까 조금 뭐 3살, 2살 물을 때는 넣으면 물고 빼주지도 않아요. 너무 화도 나고 그러는데 네.